자, 우광의 주장파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의 연구는요, 반복적으로 하지 못했다 이거거든요. fail to 하면 하지 못했다, 부정어로 보시면 됩니다. 인지하지 못했는데, 바로 현대 뮤지컬 그 작사가들의 영향력을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의 기여도 뭐 했다?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바로 어디에? 언어의 진화에. 그러니까 현대의 작사가들이 일단은 뭔가 영향력을 많이 미쳤다라는 거거든요. 그쵸? 네. 자, unlike Shakespeare 해가지고 셰익스피어 선생님과 다르게 그다음에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자, 영국 언어죠. 그러니까 영어죠. 영어의 자, 그의 발달을 위해서 자, 이렇게 기념이 됐던 분이고 또 연구가 됐던 분이거든요. 자, 이런 분이 특히나 자, 어디 분야냐면 버케블러리하고 그다음에 그래마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분들과는 다르게 자, 그러니까 이런 분, 셰익스피어라는 이런 분과는 다르게 현대의 저기 그 작사가들은 경험했대요. 뭘 경험했냐면 제약을 경험했다는 거죠. 어디에 제약이냐면 인정받는 거에.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자, 뭐예요? 그들의 자 기여에 그리고 대개는 8, 90%는 자 어떻게 됐다? being ignored. 철저하게 어떻게 됐다? 무시당했다 이거 현재까지도. So over the past century, 지난 한 세기 동안이죠. We have witnessed. 우리가 이제 목격을 예전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자, 폭발을요. 자, 뭘 폭발하면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문학 작품의 폭발이죠. 자, 누구에 의한? 이러한 예술가들에 의해서. 이런 예술가들. 그 다음에 뭘 통해서? 그들의 음악을 통해서. 그리고 이러한 예술가들은 또 뭐 했죠? 자, 사용했는데 바로 언어적인 조작을 사용했고, 언어적 조작이라고 하면 언어적 기교라고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스토리텔링도 사용했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의 언어를 그리고 문학을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우리들의 언어와 그 다음에 문학을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스토리텔링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언어적 조작 같은 거나 기교 같은 것도 여태껏 그들의 음악을 통해서 사용했던 이러한 예술가들이 결국에는 뭘 만들었다?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문학 작품의 폭발을 만들어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필자가 봤을 때는 이런 작사가들이 이제 그 언어 발전이라던가 그리고 문학 발전 이런 데 있어가지고 엄청난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 가사를 생성하는 거죠. 어떤 가사를 생성하는 거냐면 아주 차별적이고 그리고 복잡한 이미지의 가사를 생산하면서 또는 생산하면서 그 송라이터 그러니까 이 작사가들은 엄청난 양의 그 엄청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그 문학적 영향력을 미쳤다는 겁니다. 어디에 미쳤다는 거죠? 미치답니다. 이거 임팩트 언이기 때문에 우리 언어에 미쳤다는 거고 그리고 그들의 주목할 만한 작품들 포함해서 뭘 포함해서요? 자, 영향력도 마찬가지로 미친다는 겁니다. 현대 언어 발전에 미치는 영향력까지 포함해서 그들의 엄청 주목할 만한 이 작업이나 작품은 자, 반드시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인정을 받아야 된대요. 자, 어디에서요? 분야에서 어떤 분야에서요? 현대 문학이란 분야에서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게이트웨이 끝났고요. 1번 가보죠. 이거 읽을 때 일크 이크라고 이크 이크 그다음 인걸프 엑셀베이트 이런 거 이제 수능 시험에서는 다 배웠다고 생각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많은 위기들이 있죠. 뭐 같은 위기냐면요. 경제 대공황 같은 위기들. 이런 위기들이 오로지 또는 단순히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너무나도 압도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하기에 완벽하게 이해하기.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해하기 너무 크니까 이해를 못 한다는 얘기겠죠. 자, 머치레스 못 막긴커녕 자, 통제하기는커녕 이거죠. 조절이나 통제하기는커녕.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위기가 정확하게 그 종류인데 어떤 종류냐면은 쉽게 여러분들을 삼킬 수 있는 종류의 위기가 되는 거고, 자, 뭐로요? 파괴적인 반응으로요. 그것도 이러한 파괴적인 반응은 또 어떤 반응이냐면은 방해를 하는 반응인데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그것들을 극복하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거죠. 그럼 그것들은 또 뭐겠어요, 여러분들? 바로 그 위기라는 거죠. 뭐라고요? 위기. 그래서 focusing on these oversized crises.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러한 굉장히 큰 감당이 어려운 자, 크기의 위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 좋겠죠? 악화시킨다는 거죠. 바로 이 본래적인 심리학적, 그다음에 정서적, 그리고 피지컬, 그러니까 신체적 반응들을요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그래서 뭐와 더불어서 이러한 종류의 위기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최고의 기회는 최고의 가능성은 그러니까 이러한 종류의 위기에 맞닥뜨려서 여러분들이 최고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베스트 옵션은 뭐냐면은 밝혀내는 거죠. 바로 그 측면 어떤 측면들이죠? 자, within 안에 있는 측면이죠. 무슨 안에? 여러분 통제력 안에. 결국에는 이제 이게 핵심인데 너무 거대한 것을 다 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그 내용을 이제 작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 후에 여러분들은 잘게 이 브레이크다운이 이제 고장나도 있지만 분석 이게 쪼개단 얘기가 있습니다. 예, 분석하거나 쪼개다. 여러분 분석하거나 쪼갤 수 있다라는 거죠. 더 큰 위기를 물어요. 좀 더 작고 좀 더 관리가 가능한 문제들로요. 됐죠? 그리고 끊고 자 여기 프라블럼 봤죠 여기. 그래서 그 문제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방향. 디렉트는 뭐냐 방향을 잡아주는 타동사인데요. 여러분들 에너지의 방향을 잡아줄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어요? 해결책을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 문제들을 향해서요. 됐죠? 자 어떤 이유예요? 잘게 쪼갠 이유예요. 또 관리가 가능한 수준까지 떨어뜨린 이유예요. 자, 예를 들어서 think back to 해가지고 자, 되돌아가 봐라.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자, 대공황을. 자, 비록 여러분들이 아마도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을지라도 영향을 줄 어디에요? 경제 정책에. 경제 정책에 네가 뭐 영향을 줄 만한 사람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리비전 다시 방문한다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뜻이니까. 자, 디스트리뷰션은 뭐냐면요. 저기 뭐라고 해야 되나? 배급이거든요. 유통이나 배급.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투자. 그럼 여러분들의 투자의 배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이거 able 붙는 거니까 선택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 만들기 위해서 좀 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그러니까 이 과거의 사건을 생각해서 그것을 문제 삼아서 연습을 해보고 해답을 찾아보는 그런 과정으로 삼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죠.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어서. 좋아요. 잘 이해하고 있구나. 맞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신이 됐던 뭐 이제 우리 이제 지금은 재수지만은 수능이 됐던 간에 이 본질은 뭐냐면은 뭐 문법 뭐 이런 거보다 글의 내용 자체를 얼마만큼 본질적으로 이렇게 잘 파악할 수 있느냐 이걸 계속 물어보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게 중요하겠죠. 자, 이번에 주장도 보도록 할게요. 2번. 소비자 조사는 가리킨다 이거죠. 뭘 가리키냐면 DDR을요. 91%의 대다수의 미국인인데요. 이런 미국인이 믿는데요. 자, 그들이 어느 정도 통제력을 갖고 있다고. 뭐에 대해서? 에 대해서입니다. 또는 아래를 두고 뭐라 두고 그들의 건강을 아래에 두고. 그러니까 그들의 건강에 대해서죠.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72% 미국이겠죠. 애들은 또 믿고 있는 DDR라고요. 음식과 그 다음에 영양들이 어떻게 정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75%의 소비자들은 의존한데 어디 의존한다죠? 미디어에 의존한다는 거죠. 뭘 포함해서요? 인터넷을 포함해서요. 뭐로써요? 그들의 주요한 출처로서 건강과 그 다음에 영양 정보에 이거 진짜 주의해야 돼. 주의. 자 그리고 only half use 단지 오로지 반만이 뭐라고요? 반만 그중에서 이제 딱 반 정도의 수치만이 의학적 출처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의학이겠죠. 의사 선생님들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자, 근데 Google Search for Nutrition 그다음에 List Service 나오는데 List Service 나오죠. 여기 보시면 특정 그룹 전원에게 메시지를 전자우편으로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이래요. 그러니까 영양 그다음에 리스트 서브를 자, 이 구글 검색이 이제 만들었는데 얼마를 만들었냐면 10만 개의 사이트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is like라면 대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어떤 가능성이냐면 이러한 저작들의 많은 글들이 자 어떻게 돼? 그러니까 리뷰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영양 전문가에 의해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인데 마케팅하는 자 허브, drugs, health device 그러니까 뭐냐면은 허브라든지 약초라든지 그 다음에 그 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강기구 같은 거 있거든요. 안마기 같은 거. 자 이런 것들을 마케팅하면 동사로 팔다거든요. 팔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또는 마케팅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들이 감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뭐에 의해서요? 정부의 규제 당국이나 규제 기관에 의해서요. 그렇죠? 그래서 종종 포함한대요. 그래서 종종 포함해도 뭘요? 잘못된 정보를요. 그래서 레프터블 이제 신뢰할 만한 유명한 명성의 네이거든요. 유명한 신뢰할 만한 음식 기업은요 공급한대요. 뭘 공급하죠?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급한대요. 뭐에 대해서?
영양 정보에 대해서, 영양의 내용에 대해서요. 뭐예요? 그들 제품에 됐죠? 그런데 자, 상업용 사이트는요, 자, 헌신한다는 거죠. 헌신한다, 바친다, 전념한다, 그냥 올인한다는 거거든요. 판매에만 됐죠? 종종 그래서 판매에 올인해서 종종 자, 포스트 맞나? 판매에만 올인하는 자 이런 사이트들은 그래서 이제 종종 게시하는데 뭘 게시하죠? 잘못된 건강에 대한 주장을 게시한다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요즘 devoted to sales가 뭘 꾸미고 있다? 여기 커머셜 사이트를 꾸미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고요. 그 다음에 maintained. 인터넷 사이트인데 이게 지금 주장하다 유지되다 이거 일단 유지되다는 인터넷 사이트인데 유지가 되는 뭐에서 정보기관에 의해서 유지된 그러면 정보기관에 의해서 운영되는 인터넷 사이트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대학에 의해서 그리고 주 연장 서비스인데 이거 예를 들자면 한국처럼 뭐라고 해야 될까? 보건소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보건소라는 게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주에서 운영하는 뭐 저기 그 연장 의료 시설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의료 시설 있죠. 하여튼 이런 어떤 이제 공공 의료 시스템이라고 봐야겠죠. 이런 거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공급한대요. 뭘 공급하죠? 증거에 기반한 정보를 공급하고요. 그리고 돼야 될 뭐가 되면 첫 번째 출처가 돼야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뭐에게요? 바로 대중정보에게요. 됐죠? 뭐에 대한 정보죠. 바로 source on인데 음식에 대한 정보고요. 그리고 영양에 대한 정보고요. 그리고 이제 보건에 대한 정보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한번 또 가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이상한 거 믿지 말고 이제 증거에 기반한.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그러니까 이런 것만 잘 풀어도 이런 거 100% 나오거든. 맞아. 괜히 쓸데없이 막 빈순사 풀면 좋지, 풀면 좋은데. 다른 걸 그냥. 그렇지, 그런 걸 다 맞고 빈수하고 그냥 시간 거의 뭐 다 됐을 때 그냥 과감하게 그냥 버려버리고 2, 3, 3, 3 뭐 찍던지, 그렇지? 그래도 2개 이상은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표가 내가 1등급이야. 반드시 1등급 맞아야 돼. 그러면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사실 영어가 반드시 1등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많지가 않아요. 수학은 몰라. 수학이나 국어는 몰라도 영어 2등급 이상만 나와도 훌륭하지 뭐. 이거 뭐 애들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무슨 뭐 수수께끼도 아니고, 그지? 자, 피칭 협력하다고요. 그다음에 in the with 어려움에 처한 이런 뜻이래요. 자, 볼게요. 나의 비즈니스 파트너 찰스와 그다음에 내가요. embrace가 뭐냐? 감싼다, 포용하다, 받아들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servant는 뭐냐면은 봉사의 그다음에 리더의 길을 받아들였다 이거죠. 뭐 하느냐? 이제 일들을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장인데 뭐 솔선수범하는 사장인가 보죠. In other words, 즉이죠. 즉, nothing. 자, 그 어떠한 것도 우리 아래에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은 그 어떠한 것도 다 여러분들 감당해야 되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보다 아래는 없다는 거니까 우리가 가장 낫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거는요, lead by example 하면 여러분들 솔선수범하다거든요. 자, 우리가 솔선수범하다 그리고 did the work 일을 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솔선수범해서 일을 했다 이거고. 자, when any new salesman came into the store. 그러니까 새로운 판매 사원이 이제 그 어떤 사원이 이제 가게로 들어올 때, 자, 그 사원은요 이제 둘러보곤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알아차렸다는 거죠. 찰스가 닦고 있대요. 빡빡 닦고 있는 건데 뭐를요? 자, 이 코너를요, 바닥의 코너 구석을 빡빡 닦고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알아차렸는데 내가 밀가루로 뒤덮여 있는 것을요. 됐죠? 그럼 그 이제 사원이 이제 가정하다 이거죠. 의사결정자가 없구나. 참석하지 않구나. 사장이 없나 보다. 그리고 나서 핸드 건넨다 이거죠. 뭘 건네냐면 whatever he was selling to me. 그가 나에게 파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자체를 뭐라고 나에게 건네곤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말하곤 했다 이거죠. 자, 이거 말이야. 디오너 사장님한테 줄 수 있어? 이렇게요. 그랬더니 나 지금 만약에 찰스와 내가 남아있다면요, 베이커리에 for too long, 너무나도 오랫동안 남아있다면, 우리가 할 수가 없었을걸? 뭐야? 할 수가 없었을걸? 뭐야? 성장하고, 그 다음에 규모, 스케일하면 이제 자동사의 뜻으로서 규모를 늘리다가 있거든요. 규모를 늘릴 수가 없었을걸? 이겁니다, 이게. 지금. 왜냐면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이기 때문에, 뭐뭐 했을걸? 뭐뭐 못했을걸? 이런 식이거든요. 해석이.
그래서 나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야. 네가 뭐 한다고? 네가 뭐 바닥을 막 닦아야만 된다. forever 영원히 됐지? It's more. 자 여기 보시면요, it's above 붙는 거 있죠. 이거 해석하실 때 이렇게 봐봐요. 주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에 있어서 그것은 뭐냐면 솔선수범 리더십을 얘기하겠죠. 그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자, 본보기, 그러니까 본보기다. 뭐라고요? 본보기를 보여주는 건데, 바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다. 모델링 하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그 깨끗함이라던가, 그 다음에 세부상,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면, 됐어요? 중요하다면, 확실해라. 네가 뭐라고요? 그 일을 하는 것 위에 있지 않다는 것, 그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확실히 해두고, 그리고 피칭이 협력하는 것을 뭐라고요? 확실해라. 협력해라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come into your workplace 해가지고 일터로 네가 와라. 그리고 자, 물어봐라. 자, 어떻게 네가 도울 수 있는지를. 만약에 이시 이제 가주어고 이 밑에가 진짜 주어니까 자, 이 진짜 주어가 분명하다면 진짜 좀 볼게요. 너희 팀이 자, 어려움에 처했다. 이런 게 분명하다면 jump in without asking. 그냥 묻지 말고 jump in 뛰어들어라. 이해됐어요? 뭐야? 자본이야 벌써? 교재가 이게 수능 특강 영어의 영어잖아. 이거는 그 너무 쉬운 거여서 이거 가지고서 뭐 실력을 늘리겠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소재가 그냥 적당히 연기가 되고 그리고 단어를 좀 익히고 뭐 이 정도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야지 이걸 가지고 뭐 잘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 잠깐만. 자, 훈련과 이 반복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미안하다. 훈련과 경쟁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제 가속화시킨다는 거죠. 호흡을 가쁘게 만든다는 건데. 자, 그러면 이 호흡을 가쁘게 만든다는 이 사실이 이제 활성화시킨다는 거죠. 뭐를요? 교감 신경계를요. 밑에 나오죠. sympathetic nervous system이라고. 그래서 인퍼포먼스 하면 이제 공연 중에 뭐 이 정도 되겠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경기 중에 뭐 이 정도 되겠죠. 문맥에 따라서. 자,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있대요. 왜냐면요, 한 명의 운동선수가 원하기 때문에 생산하기를요, 아드레날린을, 그리고 경쟁하기를 원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훈련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떤 상태로요? 굉장히 고조된 상태로. 그러니까 몸이 풀린 상태로 이거겠죠. 이게 고조된 상태로 이거거든요. 네. 자, 그러나, 똑같이 중요하대요. 자,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가짜 주어니까. 자, 누구에게? 투부정사가 진짜 주어죠. 여기 투부정사. 그리고 여기도 투부정사입니다. 이게 좀 문장이 긴데, 자, 이제 하나씩 뜯어가면서 보면 됩니다. 자, 운동선수가 배우는 것이 중요하대요. 뭐를요? 어떻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운시프트 하는지를, 그러니까 아래로 이제 하강하는지를 배우는 게 중요하대요. 어디로부터요? 자, 고조된 교감 신경 상태로부터, 됐죠? 스포츠에서 경험이 되는. 그러니까 스포츠에서 경험이 되는 고조된 교감 신경 상태로부터 다운시프트 하는 것을 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 배우는 게 운동선수가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하냐면 outside of performance, 즉 이 경기 외적으로 있잖아요. 그 운동선수가 자신의 집중력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어디에다가요? slow breathing, 천천히 숨을 쉬는 거에다가, 됐죠? 감소시키기 위해서 뭐를요? 교감 신경, 뭐 교감 활동을요, 됐죠? 교감 신경계 활동이겠죠. 그리고 또 뭐 하는 게 중요하다? 리저브, 해결하거나 풀어내는 게 중요하대요. 뭐를요? fight or flight state. 그러니까 뭐냐면은 투쟁이나 아니면 도망가는 상태를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굉장히 고조된 상태를 이제 이렇게 풀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 답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 게 답이 있는 부분이 어때요? 문장이 지금 굉장히 길죠. 투부정사 보면 잘 안 보여요 이게. 왜냐면은 to 진짜 주어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요? and 찍고 여기 됐지? 여기에 to.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중요하다. 이런 거 지금 이 문제는 적어도 이 구조를 보는 게 이 답을 찾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능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문 독해, 그러니까 장문으로 된 거, 그러니까 긴 문장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런 독해를 자주 또 많이 해봐야 돼요. 이 수능은 어쩔 수 없어. 수능은 이제 그런 게 여러분들 그 문제에 변별력을 주는 하나의 요소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자 파인슈타인 그 연구소 연구네요. 그 연구에서 자, 참여자들은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자, 속도를요. 뭐의 속도를요? 그 자신들의 호흡의 속도를요. 자, 뭐 하기 위해서요? 끊고 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요. 특정한 영역을요. 뇌의, 됐죠? 이런 연구에서
그랬더니 자, 이 경기 영역, 그러니까 퍼포먼스라고 하니까 경기 또는 공연 또는 활동 영역이라고, 활동 영역에서 자, 이것은 의미한대요. 운동선수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뭘요? 호흡 속도를요. 자, 끊으시고 뭐 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됐죠? 자신들의 고조된 상태를요. 됐죠? 그래서 자, 훈련과 그리고 컴피티션. 자, 이 경쟁 동안에 다시 말하면 이제 막 뭔가 신체적으로 고조가 된 그런 상태에서 호흡의 속도는 어떻게 돼요? 증가가 되는데요. 자, 뭐와 함께 증가가 되냐면 아드레날린의 도입과 함께 증가가 되고요. 그리고 운동선수들은 반드시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바로 뭐를요? 이것을요. 이것이 뭐예요? 호흡 속도의 증가죠. 네, 이 상태. 그러니까 디스가 이제 명사를 받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뭐를 받는다? 내용을 받는다. 이런 거 잘 보시고요. 뭐 할 수 있기 위해서 적응할 수 있기 위해서 또 리커버 회복할 수 있기 위해서 됐지. 그래서 완에 하나의 방법은요 연습하는 거다. 됐어요? 좀 더 천천히 하는 호흡 법이라고 보면 돼요. 프로토콜이 이때는 절차인데 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법. 자, 아웃사이드 뭐 하지 않을 때거든요. 뭐뭐 외부니까 뭐 하지 않을 때, 훈련하지 않을 때 또는 뭐예요? 경쟁하지 않을 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주장까지 끝났습니다.